안녕하세요, 월시루브입니다. 가성비 태블릿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올드큐브인데요. 올 상반기 아이플레이 60 시리즈가 출시를 했는데 기본 시리즈는 AP가 전작 대비 너프되었고 프로 모델은 12.1인치라서 좀 혹했는데 AP가 헬리오 G99, 12인치대에서 G99는 좀 아니잖아요. 딱히 메리트가 없어서 이번 시리즈는 그냥 지나쳐야겠다 싶었는데 7월에 8인치대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출시를 했더라고요. 여전히 AP는 또 G99인데 가장 큰 차이는 올드큐브 자체 OS를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편의성과 최적화 부분에서 이전 50 미니 프로보다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레노버나 샤오미 패드에서 사용하던 꼭 있었으면 하는 기능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체감이 되었습니다. 제품 패키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에코한 느낌의 박스에 구성품은 태블릿, 유심핀, 충전기,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이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충전기가 5V 2A 충전기네요. 좀 아쉽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스펙상 두께가 50 미니 프로에 비해 0.3mm 두껍고 4g가량 더 무거워졌는데요.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그립감도 좋고 휴대 간편한 무게입니다. 성인 남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영상이나 웹툰, 웹서핑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오른쪽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왼쪽엔 유심 트레이, 충전 단자는 하단이 아닌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에는 단일 스피커가 아닌 양쪽 스테레오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 미니 프로에 있었던 유선 단자는 사라졌고 후면 카메라는 약간 좀 더 커졌네요. 그렇지만 카톡기가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또한 하단에 LED 플래시도 있습니다. 카메라 스펙은 전면 500만, 후면 1300만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굳이 이걸로 카메라를 사용할 일은 없지만 동영상 촬영은 2K까지 가능하고 사진 품질은 대략 이렇습니다. 또한 이번 제품은 페이스 아이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하진 않지만 페이스 언락 기능이 생겼습니다. 디스플레이는 8.4인치, 해상도는 1920x1200, 270ppi, 최대 주사율은 60Hz입니다. 화면 밝기는 꽤 괜찮은 편인데요. 전작보다 확실히 좀 더 밝아진 느낌이고 이번 모델에는 또 조도 센서도 있기 때문에 밝기 자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엄청 쨍하거나 그렇게 흐릿하지도 않고 시야각도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50 미니 프로부터 와이드바인 L1으로 넷플릭스도 고화질로 볼 수 있고 전반적인 OTT 플랫폼 대다수를 HD 해상도 이상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영상기로 사용하기 꽤 괜찮습니다. 또한 전작 싱글 스피커에서 듀얼 스피커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볼륨도 양호하고 최대치를 했을 때 약간의 부밍이 있기도 하지만 음성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스피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두더지더라 이거. 저 기억나시죠? 그때 안 좋게 프로그램 보스를. 기억나지? 덕분에 뒤질 뻔했는데. 내가 살던 대로 가라.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아빠, 디스플레이 설정 항목을 보면 디테일한 설정 항목은 없고 4가지 정도의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게 적용을 해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정을 바꿔도 큰 변화가 없다 보니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편의성 측면에 꽤나 만족스러웠는데요.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노크온 기능이 됩니다. 저는 태블릿 사용하면서 노크온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편의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노크온도 되고 오프까지도 됩니다. 레노버나 샤오미 패드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올드큐브에서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아이플레이 60부터 올드큐브 자체 OS가 탑재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UI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태블릿 기능 항목을 보면 리스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꽤나 많은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선 화면 미러링, 슈퍼 스크린 캡처, 플로팅 윈도우, 지능형 사이드바, 화면 분할, 스마트 화면 열기. 여기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2번 클릭하면 화면 켜기와 끄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분할 같은 경우도 아래로 당겨 제스처를 통해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5대5 비율만 되는 게 아닌 한쪽에 좀 더 치우쳐서도 되더라고요.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화면 분할이 되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로 자이로 센서와 지자기 센서의 탑재입니다. 전자나침반을 탑재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걸 볼 수 있는데요. 8인치대 태블릿 같은 경우는 차량용 내비 및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동안 GPS는 있어도 지자기 센서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내비 활용 시 확실히 더 잘 잡히고 버벅이거나 먹통 없이 길을 잘 찾았습니다. LTE까지 되다 보니 내비와 멀티미디어 용도, 화면 분할 사용까지 갑벽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제품은 차량용 8인치대 태블릿으로 추천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AP는 헬리오 G99, GPU는 말리 G57입니다. 램은 8기가, 기본 용량은 128기가이고요. 마이크로 SD 최대 512기가까지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 기본 제공 용량이 전작에 비해 좀 줄었죠.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기본 용량이 256기가였는데 이번 제품엔 반으로 줄었습니다. 추가는 가능하지만 기본 용량이 줄어든 건 좀 아쉽긴 하네요. 배터리는 6050mAh로 전작 대비 1050mAh 늘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에서 1000mAh 늘은 건 꽤 많이 늘은 건데 무게가 전작보다 4g밖에 안 늘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칭찬할 만합니다. 또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전 속도도 빨라졌고 유튜브 영상 재생 시 8시간 정도 사용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올드큐브 3.0 OS를 사용하고 확실히 기존 UI와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해졌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메뉴 항목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리스트업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돼 있고 또 내용들이 디테일합니다. 8인치 때 굳이 이렇게까지 기능을 쓸까 싶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편의성 면에서 좋아진 게 느껴지다 보니 자체 OS를 사용하게 된 건 확실히 업그레이드의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어 센터 항목도 아이폰 보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깔끔하죠. 또한 갤럭시에서 사용하는 엣지 패널처럼 이렇게 사이드바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지정해 놓으면 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2,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 데이터 사용, 문자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는 SKT망 알뜰폰 요금제 유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개통된 유심 사용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는 가속도, 조도 센서, 지자기 센서, 자이로, 진동 모터를 지원하고 4개 위성 GPS도 지원을 합니다. 주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웹서핑이나 이북, 웹툰 같은 텍스트를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았고요. 눈 보호 모드 같은 경우도 꽤나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아이폰 트루톤 적용되는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 햅틱 센서도 있고 컨트롤러 사용도 가능합니다. 8인치대라서 적당한 컨트롤러 사용하시게 된다면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AP 성능이 고사양 게임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는 제한사항이 좀 있죠. 캐주얼한 게임들은 무난하게 사용할 만하지만 고사양 게임들은 확실히 옵션 타입 빡세게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몇 가지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17만원 정도 하고요. 재밌는 게 미니 프로 제품이 일반 아이플레이 60보다 비쌉니다. 사이즈는 작아도 AP가 더 좋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죠. 기본 모델은 안 끌리는데 미니 프로 제품은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레노버 제품들이 LTE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약점이었는데 올드큐브는 LTE는 기본이고
이번에 자체 OS를 사용하면서 레노버나 샤오미 패드에 준하는 편의성을 지원하다 보니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영상기로 활용은 50% 미니도 와이드바인 에런을 지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화질보단 스피커 약간 좋아진 점과 밝기가 좀 더 괜찮아진 정도라 영상기로 인한 기변은 큰 감흥은 없을 것 같고요. 자체 OS 사용으로 인한 편의성 향상, 또한 지자기 센서 및 자이로 센서 지원으로 차량용 내비 및 멀티미디어 용도로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 시에 중국 내수용 같은 경우는 지자기 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요. 글로벌 및 KC 인증 정발 제품만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 구매 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